이번 시간에는 글에는 뜻을 담고 있으며 글에는 나이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은 다 뜻을 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나무 목 하게 되면 나무 목자를 쓰면 이건 나무라는 뜻이구나. 돌석, 예를 들어서 뭐 돌석자를 쓰면 말하자면 이건 돌멩이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그냥 봄춘 하게 되면 어쨌건 이 봄춘은 봄이 됐구나, 봄을 알리는 거고, 이제 여름 하면 여름 하자, 춘하추동의 그 글자들은 다 나름대로의 뜻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뜻을 지니고 있고, 즉 어린 아이들이 커서 점점점 어른이 되듯이, 그래도 나이 어린 글이 있고 나이 먹은 글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대 한문들의 이 모든 것들을 쭉 한번 보면, 대략 내가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글의 표현에 의해서 뭐 하늘, 천, 땅, 지 뭐 이런 것들의 사용은 거의 한 4,000년 이상 된 글입니다. 이게 4,000 이상 된 글. 말하자면 우리 옛 고조선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계산으로 한 4,300 몇십 년, 50몇 년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배달국의 배달기라든 5,897년이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6,000년 전부터 나라가 존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전하기 위한 문자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그 땅을 잃어버리고 남에게 뺏기고 했으니 지금 가서 그러한 어떤 역사적 유물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네들 학자들이 가서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참 너무 비통한 일입니다만은,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본거지가 잦은 중국 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의 유물이 발굴됐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외신을 통해, 우리는 뭐 직접 발견할 수 없으니까 외신 기자들이나 그 교수들이 그 발굴 현장에서 무엇이 발견됐다면 그거 사진 몇 카트 말고 몇 마디만 가지고는 중놈들은 원래 떼놈이라 그러잖아요. 떼놈 그냥 감추죠. 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된 역사의 유물들이 나오니까. 지금 동북 삼성의 그 옛 백제의 왕들이 그 왕릉을 개봉을 안 하잖아요. 총 들고 지키고 있죠. 총 들고. 그 나가면 자기들 역사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역사적 유물이나 그것이 고증할 만한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걸 자기들이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의 요 근세와 현세에 이르는 요 한 7, 80년의 요 역사는 너무도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다 가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 뭐 우리나라의 운동도 태권도가 그렇게 좋았는지 뭐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는 뭐 부채춤 추는 거라든가 뭐 김치라든가, 좋아 보이는 건 다 가져가요. 근데 그 가져간다고 해서 가져가지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미련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학자들이나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그렇게 남을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자기들만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게 때론 성격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 한문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중국이란 어찌 보면 우리 형님으로서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사부님이.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체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주체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체를 모르고
그들의 주체를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모아 사상이다. 아니, 너는 너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즉, 우리는 우리를 똑바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나서 그들의 주체를 파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중국이 우리보다 땅덩어리 크고 역사도 뭐 오래된 것 같고 해서 우리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역사, 즉 옛 배달국과 고조선의 역사를 가져가서 다 훔쳐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실상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저희 사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고조선의 영역들, 지금 공자님까지도 뭐 옛 노나라라, 노나라 그 땅이 옛 우리 그 고조선의 땅이에요. 예. 옛 우리 고조선 땅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공자를 자랑할 수가 없는 위치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뭐 내가 뭐 공자 뺏어오자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요 근처에는 공자 학당이라고 세계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공자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는 공자의 이름 팔아서 공자 학당을 만들어서 전부 다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공자의 순수한 학문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공자 이름을 빌려다가 좀 잘못 쓰고 있는 걸 내가 많이 보죠. 제가 지금 공자님이 욕심이 나서 우리의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지워버리잖아요.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뭐 우리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참 4대 사상의 중심으로 뭉쳐져 있지만 고려, 그 이전에 고려의 나라만 돼도 우리는 한반도의 개성과 평양을 무대로 나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청천강, 에서 뭐 살수, 뭐 을지무득 장군, 강감천 장군, 뭐 살수, 배수, 그 강이 거기서 수십만, 수백만 명, 이거 죽었겠어요? 그 살수, 배수가 북경 가까이 있는 땅이더라고요. 그쪽에 흐르는 강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 발등 찍고 살고 있냐는 것을 내가 말씀드려요. 아, 참, 이것도 자꾸만 얘기가 딴 데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하여간,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뜻을 담고 있다. 근데, 그래도 나이가 있다. 말하자면,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그래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라고 사람들 그럴 거예요. 네, 그래도 나이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단단한 것을 표시할 때에 박달나무 단자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청동기 시대가 이제 발전이 되죠. 신석기를 통해서 청동기 문화는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리나 뭐 아연, 납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쉽게 녹여서 그것으로 말하자면 그릇을 만들거나 칼을 만들거나 청동 검을 만들거나 이런 시대가 되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검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말하자면 나무보단 더 단단한 거니까, 어쨌든 단단한 것을 쇠라고 표현해요. 쇠인데, 청동기의 문화에서 철기 문화의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넘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쇠를 녹여서 단순 작업을 하더라도 주물이라고 하는 것을 또, 녹이면 쇳물을 녹여서 그 덩어리가 주물내서 연마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전하게 하는 과정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쇠라고 했는데, 쇠라고 해서 우리가 쇠 금자를 썼는데, 이 금이 점점 단단한 것이 모양이
이제 말하자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 쇠금변에 요게 주석입니다. 주석. 그 다음에 이제 쇠금변에 단단한 것 중에 요건 구리입니다. 구리. 이렇게 같은 단단한 거라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쇠라고 해서 쇠금변에 이건 쇠철자죠. 그러면 처음에는 단단한 것이면 다 금이었습니다. 금으로 표시했어요. 단단한 거. 그리고 광석에서 캐내서 물든 단단하든 다 쇠로 그냥 쇠금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게 단단한 성질이냐 강한 성질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주석석자가 되고 구리동자가 되고 쇠철자가 되듯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쇠금자가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3000년 전에 나왔다 그러면 요 주석이 발견된 것도 한 2500년 된다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것도 비슷한 시일 2500년이 되면 이건 쇠철자,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철자 쓸 때의 시기는 얼마 되겠냐? 이것은 한 2000년 정도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겨나온 나이를 이 시대별로 한다면 이렇게 변천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아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래도 나이가 있다라고 엉뚱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서 움직이든 죽어서 안 움직이든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존재물들은 나이를 먹고 있다. 예. 유종물이든 무종물이든 이름이 있는 것이든 즉 유명물이든 무명물이든 또 나이가 있다. 그래서 나이가 존재한다. 그 뜻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그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요즘에 그 성명학에서는 그 뭐 굳이 뭐 한자 이름 쓸 것 있냐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쁜 이름들이 참 뭐 샛별이 아름이 다름이 뭐 많이 나오죠. 그럼 뭐 괜찮습니다. 단 한때의 기운에 의해서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한들. 그러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한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소원해 볼 때도 있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참 예불을 드리고 삽니다. 저도 뭐 이제 요 근자에는 뭐 아침 예불, 저녁 예불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 군대로 말하자면 군기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엔 뭐 솔직히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참 출가해서 한 20년 이상 되는 근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이죠. 뭐 40불공 때 시간 맞추고 4시간 10시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9시 50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참 사시예불을 드리고 또 저녁에 또 유시가 되면은 또 그 저녁 예불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그 아침 그 예불을 하고 이제 여름엔 참 덥습니다. 쉬운 거 같아도 땀이 많이 납니다. 그거 여름에는 더워서요. 근데 그 예불을 마치고 이제 이 옷 좀 벗고
가사 장산 벗어놓고 이제 평상복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좀 밖에 나와서 이제 마당으로 이렇게 내려서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합장을 하면서 여기가 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절에 와서 절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더니 조금 전에 자기가 여기로 지나서 요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목탁 소리가 들렸었답니다. 목탁 소리가 들려서 절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한번 이렇게 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스님을 보고 스님한테 합장을 하면서 공경의 예를 모르고 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절의 어떤 그 신도는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또 오신 분을 또 그냥 또 내몰 수도 없는 거니까 내가 이제 좀 어쩐 일로 오신 거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이 사람이 무엇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서로 또 이 소통이 되고 뭐 이 얘기가 될 텐데 내가 얼른 느낀 것은 엄청스러운 나름대로는 엄청스러운 고통에 휩싸여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합시다. 뭐 저는 이제 당시에는 좀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왜냐면 잠 쫓는데 좀 유리하지 않느냐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참 그 당시는 아주 좋아했던 시기. 그래서 들어오시오 여사님 우리 커피라도 합시다 하면서 끌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물어봤더니 말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생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병년 정월 월 신날 태어났어요. 이제 연배를 보니까 한 40대 한 중반이니까 이제 요걸 이제 즉 요놈에서 요놈으로 이사 오는 시기 아니겠어요 지금 계절적으로 대략 보니까 그래서 내가 노루가 이게 정화는 노루거든요. 좋은 가문에서 이름 있는 집에서 사슴 같은 고귀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노루의 그 청춘의 시간을 보내서 이제는 말하자면 꽁입니다. 꽁. 네, 맞습니다. 꽁. 요 치는 꽁입니다. 이거 치는. 그러면서 요 동물의 얘기를 내가 쭉 풀어서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이거 참. 그래서 한참을 내가 이쪽 그 동물에 대한 얘기, 말하자면 노루의 시기와 지금 신의 그 꽁의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당신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판단하시오. 거기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대신 누구를 위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그래요. 말도 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분이 그렇게 말문을 열더니 자기 신상에 보따리를 끊어놔요. 이제 말하자면 대학을 졸업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다 취업전선으로 나가고 자기도 취업전선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치 어떻게 친구 뭐 대학교에서 만나서 연애하던 친구하고 갑작스럽게 임신이 되는 바람에 말하자면 이제 참 썩 자신이 내키지 않은
사람과 이제 말하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 되신 분도 이제 결혼 초기에는 참, 예, 그때 임신한 에서 낳은 애가 이제 딸이니까 딸 하나를 낳으니까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신랑도 말하자면 이제 그 남편 되신 분도 참 재미있어 하고 참 둘이 이제 참 아주 재밌는 한때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분이 말하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전공을 하신 분인데, 아이, 월급을 당시에 다른 사람이 받는 것보다 2배 이상을 받았답니다. 당시에. 그래도 가정에 들어오는 돈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남자가 말하자면 게임으로 해서 게임 도박에 빠진 거죠. 게임 도박. 네, 참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구는 뭐 마약에도 빠지고 도박에도 빠지고 뭐 사람들은 그 잡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점점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이 울타리가 이제 말하자면 벽돌이 한 한 장씩 하나 뜯겨져 나가는 세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이제 20대 중반이나 말쯤에서 했다면은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가정이 잘 유지가 되다가 30대 중반부터 이제 이 말하자면 그 남자가 그 바깥쪽에서 다니면서 게임 도박에 빠져서 자기가 버는 돈도 탕진하지 남의 돈도 빌려서 탕진하지 이런 과정이 되니까 여자로서는 야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누구나 다 그 지경이 되면은 또 한 번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나이를 보니까 환절기에 들어있는 시기예요. 환절기.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환절기들란 얘기예요. 환절기. 사람들이 가정이 모이고 가정이 깨지고 파산나고 뭐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환절기에 이루어집니다. 환절기. 당시에 그 여사님이 환절기 시기예요. 환절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환절기 막바지에 다다르는 시기죠.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느냐고는 말하자면 회사 돈 빼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게임이나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게임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회사에서 가만히 둡니까? 금액이나 작은 돈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이었나 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주는 밥 먹으러 가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고통이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헤매다가 만약 그날도 이제 나한테 이제 우리 절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서 마침 봤더니 이 여사분이 윤달생이에요. 윤달생. 윤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감히 그랬죠. 윤달생들은 세상에 나오면서 남들보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도장을 하나 더 가져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은 윤달생들은 즉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윤달이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윤달이든 윤달이 아닌 5월달이든 그 5월달이 2달이잖아요. 2달 다 윤달생과 같은 취급이 됩니다. 왜? 이 정오월이 있었으니까 윤달 5월을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2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특혜를 받고 태어나는 거지. 무슨 특혜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을 하고 더 나은 상태로 말하자면 복을 채워주는 거죠. 그런 특별한 복이 윤달생과 윤달에 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 뭐, 아이를 생각해서는, 딸을 생각해서는, 딸도 많이 컸죠. 예. 그래서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 앞에서 울지 말고, 가시오. 가고, 머지않은 날, 나한테 한번 다시 오시오. 올 때는 절대 혼자 오지 말고, 사람이 안 오면 그, 그 남자친구 사주라도 하나 꽉 붙잡고 오시오, 내가. 좀 앞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그래요. 사슴이 남이 보기가 좋습니까? 노루, 고라니가 더 귀하게 여깁니까? 누구라도 다 사슴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고라니나 노루는 값이 덜 쳐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못 봐요. 예. 즉,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즉, 현금만 생각을 해요. 저 속에서 무궁무진한 무엇이 있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손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내가 그랬어요. 걱정만 하면 뭐하냐? 응? 걱정만 하면 뭐하냐? 응? 당신이 자식을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당신이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나이 60이 다 되도록 살아오면서 남을 존중해 봤냐? 존중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식도 그걸 보고 배울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그 자식이 지금 박쥐 신세가 돼 있겠구만. 내가 딱 그랬죠. 깜짝 놀랐어요. 박쥐란 뭐예요? 밤과 낮의 구분이 없어서 그만큼 자신의 대가리는 영리하다고 하지만 밤이 돼도 낮이 돼도 감시받는 나라에서 주는 밥 먹는 시설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깜짝 놀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아들 걱정하자고 다시부터 바꿔라 내가. 두 부부가 왔는데 그냥 아주 내 앞에서 불과 한 3, 40분 있다 갔지만 그냥 전부 다 그냥 말하자면 뭐 아랫사람한테 뭐 지시하듯이 이거 가져와요. 이거 가져와요. 아이고 참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래서 되겠어요? 세상에 잘 살려면은요 나도 어른이고 너도 어른인 것을 알아야 잘 사는 것이지 나 혼자만 어른이라고 해서 누가 어른 해주겠어요? 세상 잘 살려면은 나와 남이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도박에 빠진다든가 뭐 바람이 난다든가 어떤 취미로 해서 뭐 경마에 뭐 빠진다든가 잡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해치고 나온 사람들이 더 많죠. 거기에 빠져서 퐁당거린 사람보다. 마찬가지로 모든 건 지난 바람으로 생각하시고 툴툴 털고 나오시면 될 텐데 사람들이 어디 그러져요? 미련이 남고 또 미련한 짓을 하고 있죠. 세상은 잘 살길 바라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나도 잘났다. 그런데 너도 잘났다. 이거 딱 그것만 하면 잘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 이거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근데 이 말만큼 지키기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요 여사님이 또 이제 다음에
내가 또 한번 찾아오라 그러는데 찾아왔는가 안 찾아왔는가 또 다음 시간 얘기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이 우야어 우야어